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오늘의 일자리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자리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시장에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데이터였다고 봅니다. 먼저 Change in Non-Farm Payrolls의 경우는 336K로 컨센 대비 거의 2배치가 나왔고요. Change in Private Payrols도 263K로 컨센을 상회해 주었고, Unemployment Rate는 3.8%로 컨센 대비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지난달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여전히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Average Hourly Earnings는 각각 0.2%, 4.2%로 컨센보다 0.1% 정도 낮았으나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한 가지 이러한 지표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지난달 발표됐던 수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지난달 180K였던 Non-Farm Payrolls가 무려 227K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장에 거듭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일자리 리포트가 강했는지 보기 위해서 트렌드를 보면요. 이번에 나온 Non-Farm Payrolls의 경우는 1월 달에 발표된 수치 이후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7월 달의 Non-Farm Payrolls의 경우는 7만 9천 명이 이렇게 재조정이 되면서 15만 7천 명에서 23만 6천 명으로 올랐고요. 8월 달의 경우는 4만 명이 재조정되면서 18만 7천 명에서 22만 7천 명으로 오른 것으로 재조정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은 특별히 별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웨이지 그로스 또한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4.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대비해서 별 프로그레스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대다수의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주가는 매우 크게 오른 상태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S&P 500은 1.18% 올라왔고요. 나스닥은 약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상승세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맴돌았는데요. 분명히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는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었고요. 그러다가 머지않아 장이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침에 예고를 하였는데요. 주식시장에는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이해관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옵션 세력이라던가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 등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엉뚱하게 해석이 잡힐 수 있으며 무조건 묻지 말고 롱이다라는 등의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치가 떴으니 제가 공개해드립니다만 이미 시장은 이렇게 일자리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가 두려운 나머지 해증을 과하게 잡음으로써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걸어서 하락에 대비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implied volatility로 지난달 일자리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도 안 되는 implied volatility가 잡혀 있었는데 이번 달에 그 수치가 무려 18%에 육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리포트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국채금리가 워낙 높고 일자리 리포트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풋옵션을 대량 매수함으로써 대비를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일자리 리포트 결과치가 나오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해증으로서 풋옵션을 걸어둔 세력들이 예상대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implied volatility가 가파르게 녹아내렸는데 이것을 IV crush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S&P 500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해증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implied volatility가 무너지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왜 단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미리 분석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왜 단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미리 분석드린 것입니다. 그럼 옵션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외 측면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Net Change in Employment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Employment Rate는 5.5%로 컨센 대비 낮게 나왔지만 미국보다 높은 수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고 Hourly Wage Rate Permanent Employees는 5.3%로 컨센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자리 시장은 제법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지표를 보는 이유는 미국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지표가 빅스와 매우 밀접한 상관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 지표가 나오면서 달러는 조금 약세로 전환됐고 캐나다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잡혔고 이에 따라 달러 캐나다 달러 지표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빅스를 추가해서 보면은 여기 오렌지색이 바로 빅스인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제가 IV 크래쉬와 함께 보여드렸듯이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가 잡힌 상황입니다. 여기 넥 라인이 깨지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인버스 헤드 앤 숄더에 따라서 US 달러 캐나다 달러 지표는 위로 올라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빅스 또한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으로는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채금리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표가 발표되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항선에 닿자 여기 갭들을 채우면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갭이 다 채워지자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년 국채금리가 갭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래로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고요. 갭이 다 채워지자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다시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QQQ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QQQ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S&P 500이라고. 30년 국채금리를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5%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QQQ는 약간이나마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이 또다시 괴리감을 보여준 상태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S&P 500이든 QQQ든 하방금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펀더멘털로부터 멀어진 움직임으로 옵션 세력들이 미리 헤징을 걸어둔 것이 풀림에 따라 발생한 IV 멜다운에 의한 기계적인 움직임입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미리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이 움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채금리와 유가의 상관관계인데요. 오렌지가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채금리가 반영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원유 쪽과 매크로 둘 다 매일 커버를 해서 멤버십 분들께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만 원유 펀더멘털은 나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EIA 측에서 수요가 나빠졌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정제소가 정비 기간 중에 있는지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원유가 정제됨에 따라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지 실제로 가스버리에 의하면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고 이렇게 브렌트 타임 스프레드를 봐도 백월데이션이 지금 한창이잖아 실제로 견고합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 또한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라 수요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유가 하락은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 빠르게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채금리는 하방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랠리를 펼쳐온 국채금리 입장에서는 여기 충분히 이 지지선을 테스트하러 내려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채금리가 아래로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유 쪽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우디와 러시아는 변함없는 감산 정책과 함께 반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이렇게 30년 국채금리에서 3월달 국채금리를 빼면은 여전히 0%에 도달해주지 않은 만큼 여전히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채권을상으로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요. S&P 500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펀더멘털이라는 큰 그림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여전히 하방 압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트레이더들이 아니라면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로 제가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 크레딧 스프레드라던가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와 같은 지표가 점점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지라 더 자세히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